네. 자, 일어나세요. 이제 오늘 2교시 할 내용은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여서 마침 지금 그래도 오전이라서 지금 정신은 지금 약간 좀 또렷한 상태잖아요, 그렇죠? 4교시면 이게 이렇게 몽롱해지는데, 그렇죠? 아직은 또렷한 상태니까 딱 좋아요 지금. 자, 어, 페이지요. 27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우리 작은 부교재 27페이지. 27페이지. 대손회계에 대해서 할 건데요. 대손회계. 만약에 2급을 안 들으시고 이제 바로 저랑 처음 수업하시는 분들이면은 이 부분에서 조금 여태까지와 다른 어떤 문화적 충격을 느낄 수 있어요. 괜찮아요. 네, 아까 말씀드렸죠. 일단 내가 100% 이해하겠다라는 마음을 하면 힘들어요. 못 버텨요. 근데 일단 한번 쭉 편하게 들어보세요. 끝까지 이게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나중에 다시 보면은 이게 전혀 어려운 내용이 아니거든요. 결론을 놓고 보면 어렵지 않아요.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게 안 하던 거니까 좀 익숙하지 않은 거지. 편하게 들으시면 돼요.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대손회계예요. 일단 대손회계인데요. 대손이 뭐냐라는 거죠. 대손. 대손은요. 한자로 쓰면요. 이게 대손이거든요. 대손이 큰 손실이 아니에요. 큰 손해를 대손이라 그러는 게 아니라 이 대손이 뭐냐면 이 대자가 뭐예요? 빌려줄 대자예요. 대여금, 대차대조표 할 때 대, 빌려줄 대, 임대 할 때 그 대. 이거는 뭐예요? 손실할 때 손이에요. 손실. 손해봤다. 손실이다 할 때 손. 그러니까 뭐예요? 빌려주고 본 손실이 뭐예요? 빌려주고 본 손실이 뭘까요? 그렇죠. 빌려주고 무슨 손실을 봐요? 못 받으면 손실이 나죠? 내가 돈을 받을 돈이 있는데 못 받으면 손실이 나잖아. 그러니까 그게 대손이에요. 대손은 큰 손실이 아니라 뭔가 받을 돈 못 받는 게 대손입니다. 그러니까 대손은 돈 떼이는 거죠, 한마디로. 돈 떼이는 게 대손이에요. 회계에서 돈 떼이는 게 대손입니다. 대손 났다 그러면 받을 돈을 못 받게 됐구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돈 떼이는 거, 돈 떼이는 거죠. 돈 떼이는 걸 대손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러면 돈 떼이는 걸 대손이라고 하니까 개념적으로는 어디에 적용되는 거겠어요? 어떤 개정 과목들이 있겠어요? 우리가 받을 돈 우리 앞에서 배웠죠? 수취 채권이라는 거 배웠죠? 수취 채권 뭐 있었어요? 외상 매출금, 받으러움, 미수금, 대여금. 이게 수취 채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에 대한 지금 얘기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수취 채권과 관련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외상 매출금이 있는데 못 받게 됐다. 에? 받으러움이 있었는데 나중에 못 받게 됐더라. 그렇죠? 그 다음에 미수금이 있었는데 돈을 못 받게 됐더라. 돈을 빌려줬는데 대여금이 있었는데 돈을 못 받게 됐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상매입금이나 뭐 지급업이나 어디 뭐 미지급금이나 그런 쪽의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 내가 받을 돈이 있는데 못 받게 됐을 때 지금 회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관련 개념 과목들은 우리가 앞에서 배운 수치 채권과 관련된 개념 과목들인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오케이. 그러면 걔네들에 대한 회계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제가 예를 좀 들어볼게요. 거기 일단 읽어볼까요? 27페이지 대손회계에서 대손이란 외상매출금, 받으러움, 대여금 등의 수취 채권들이 거래처 파산 등을 이유로 회수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 그렇죠? 일단 수취 채권 받을 거 거기 왜 미수금이 빠졌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받을 이 수취 채권들이 파산 등의 이유로 회수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대손이라고 한다.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에 자 그럼 어떻게 회계 처리하는지 좀 볼게요. 거기 있는 예를 조금 응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거기 사례 있죠? 잘 보세요. 일단 저를 보세요. 일단 9월 9일 날 상품 상품을 외상거래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품을 10만 원치를 팔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상품 매출 10만 원. 외상 거래했으면요. 뭐가 생겨요? 그렇죠? 외상 매출금이 10만 원 생기죠? 이거 앞에 산 거잖아요. 그렇죠? 외상 받을 돈이 10만 원 생겼어요. 그런데 회수일이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2월 10일이라고 칩시다. 2월 1일인가? 얘의 회수하는 날이 있는데 2월 1일에 외상대금 중에 일부 1,000원을 현금 회수했다고 쳐볼게요. 10만 원 중에 일부 1,000원을 현금으로 회수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외상 매출금 중에 일부를 회수했으니까 대변에 외상 매출금 1,000원. 여기는 뭐예요? 현금으로 회수했으니까 현금 1,000원. 그렇죠? 이게 앞에서 배운 거잖아 우리가. 그렇죠? 이게 해피엔딩이죠. 그냥 아무 일도 안 벌어지는 거. 그렇죠? 외상으로 했다가 외상 매출금 까고 현금 들어오는 거. 그렇죠? 이게 앞에서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돈 떼이는 거 하는 거죠. 돈 떼이는 거. 그렇죠? 돈 떼이는 거. 그러면은 만약에 2월 1일에 2월 1일에 돈을 받기로 했어요. 돈을 받기로 했어. 1,000원을. 근데 이거는 현금으로 들어왔으니까 해피엔딩인 거죠. 자산 감소, 자산 증가. 근데 1,000원을 받기로 했는데 이따 돈을 못 받았다고 칩시다. 떼었어. 돈을 떼었어. 네? 돈이 떼었어. 그럼 뭐가 발생해요? 손실이 발생하죠? 대손이 발생하죠? 비용이 발생하잖아. 여러분 1,000원 받기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누가 돈을 안 갚았어. 떼었어. 그러면은 뭐가 바로 발생하는 거예요? 손실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바로 비용이 발생하는 거예요. 돈 떼었으니까. 맞죠? 그러면은 돈 떼었을 때 발생하는 비용 이름을 처음 나오는 계정 과목이에요. 현금을 못 받았다고 칩시다 이거를. 외상 매출금은 감소하는데, 외상 매출금은 받을 돈 감소하는데 현금 들어오는 게 아니라 떼었어. 그럼 비용이 발생하잖아. 그때 생기는 계정 과목이 대손 삼각 B라는 비용 계정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비용이 발생했으니까 돈 떼이는 비용은 대손 삼각 B라는 비용을 쓴다는 거예요. 계정 과목을 쓴다는 거예요. 돈 떼인 비용. 대손 삼각 B라는 비용 계정 과목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참 좋겠는데 우리 회계에서는요. 우리 그 기준에서는요. 야, 너 혹시 이 사이에 지금 뭐가 있어요? 기말 있죠? 12월 30일 기말 있잖아요. 기말에 결산하죠? 결산하잖아. 기말에 결산하는데 이것도 보라는 거예요. 네가 받을 채권들 있지? 외상 매출금 받으러 온 미수금 대여금이 있으면 그거 진짜 받을 수 있는지 한번 평가해봐라는 거예요. 결산할 때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결산할 때 가만히 있지 말고 네가 가지고 있는 수취 채권들 외상 매출금 받으러 온 미수금 대여금이 있으면 그거 정말 회수 가능한지 회수가 가능한지 평가해봐라고 강제하고 있어요. 이거 기말 채권의 평가라고 하고요. 또는 회수 가능성. 그러니까 말들이 조금씩 어려워지니까 여러분이 이게 이제 어렵게 느껴지는데 이해를 하고 나면은 사실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그걸 회수 가능성 평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다리가 좀 지금 외상 매출금이 이게 없다고 치면 얼마 있어요? 외상 매출금이 얼마 있어요? 부분 재무 상태표 보면 그렇죠. 외상 매출금 얼마 있어요? 10만 원 있죠? 이런 상태잖아요. 이거 정말 회수할 수 있는지 평가해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더니 이미 이 거래처 이 1,000원 줄 거래처가 이미 파산해가지고 없어 갔더니 뭐 사무실 퇴세 뭐 없어 다 도망갔어.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잖아요. 이미 못 받는 걸 이때 알아. 기말에 알게 됐어요. 그러면 이때 가서 바보같이 이때 가가지고 비용 잡지 말고 미리 못 받을 거
못 받을 거는 기말에 제대로 못 받을 거라고 표시해 주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오케이, 알았어. 외상 매출금 못 받을 거. 외상 매출금 못 받을 거 1,000원 까야겠죠? 까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라고 적어요? 못 받잖아. 비용 발생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해요? 대손 삼각비 얼마? 1,000원 못 받잖아요. 이렇게 하면 되겠네. 맞죠? 외상 매출금을 못 받게 됐으니까 1,000원 미리 12월 31일에 까면서 대손 삼각비 하면은 비용 처리하면 되겠네 라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이러면 무슨 문제가 발생해요? 무슨 문제가 발생할까요? 이거 외상 매출금 지금 못 받을 것 같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아직 못 받은 건 아니죠? 이때 회수기일이라니까 원래는 못 받을 게 거의 확실하지만 아직 못 받은 건 아니잖아. 아직 기일이 도래한 거 아니니까 이때 가서 뭐 모르잖아 어떻게 될지. 아직 못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접 이렇게 까면 안 돼. 만약에 이걸 직접 까면요, 얘가 어떻게 돼요? 얘가 직접 만약에 이렇게 끄면은 어떻게 돼요? 기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거는요, 어떻게 될까요, 얘가? 99,000원이 돼버릴 거예요. 99,000원. 자, 그러면 재무상태표를 보는 외부정보 이용자가 외상매출금, 이 회사의 외상매출금이 얼마 있나 볼까라고 봤을 때 이거 뭐라고 읽혀요? 상품을 팔고 받을 거라고 가지고 있는 돈, 이 외상매출금이 99,000원 있구나라고 읽는 거죠. 충분한 정보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내가 원하는 정보는 뭐예요? 나는 우리 회사는 10만 원에 받을 상품을 팔고 받을 외상 매출금이 10만 원 있는데 그 중에 1,000원은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순수하게 회수가 가능할 것 같은 금액이 99,000원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잖아요. 맞죠? 다시 잘 들어보세요. 이거는 내가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정보를 어떤 정보를 주는 거예요? 우리 회사가 외상 매출금이 99,000원 있어요. 의 정보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우리 회사는 10만 원의 외상 매출금이 있지만 그 중에 1,000원은 못 받을 것 같아서 회수가 가능한 거는 99,000원일 것 같아요. 라고 말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응? 이렇게 하면 까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직접 까면 안 돼. 얘는 그냥 10만 원 두고 직접 까면 안 돼요. 얘는 그냥 10만 원 이렇게 두고요. 얘를 직접 까지 말고 뭔가 방법을 생각해야 돼. 그래서 생각해낸 게 직접 까지 말고 대손 충당금이라는 계정을 써서 간접적으로 까는 방법을 생각한 거예요. 간접적으로. 이 대손 충당금이라는 계정이 처음 나왔죠. 얘는 성격이 뭐예요? 뭘까요? 우리가 계정 과목에 나오면 항상 제가 자산부채자본 수익비용 어디에 해당하는지 같이 알아두라고 했죠. 대손상각비는 비용이고 얘는 성격이 뭘까요? 얘는 부채 같지만 부채가 아니에요. 지금 대변에 나왔잖아. 부채 같지만 부채는 아니고 얘는 자산의 마이너스 항목이에요. 자산의 마이너스 항목. 이게 왜 자산의 마이너스가 되냐면요. 잘 보세요. 지금 대변에 처음 나왔죠. 얘는 움직임이 대변에서 발생하고 차변에서 감소하고 대변의 잔액으로 남아요. 다시 한번. 움직임이 대변에서 발생하고 차변으로 감소하고 대변의 잔액이 남아요. 뭐랑 같아요? 부채랑 움직임이 같아요. 부채랑 같다고요. 움직임이. 대변에서 증가하고 차변에서 감소하고 대변의 잔액으로 남는 부채랑 똑같이 움직이는데 얘가 왜 마이너스 자산 마이너스냐면요. 표시할 때는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때는 차변에 가서 해당 자산의 마이너스로 표시되는 거예요. 자, 지금 대변의 잔액이 1,000원 있죠. 차변으로 어디로 가냐면 여기로 와요. 여기로. 자산, 대손, 충당금 해가지고 이렇게 적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마이너스 해줘야 돼요. 마이너스. 왜냐하면 대변에 있는 놈이 이쪽으로 넘어갔잖아. 이걸 넘어가면 마이너스가 돼요. 그래서 자산에서 빼준 형식으로 표시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 빼면 얼마가 돼요? 99,000원이 되죠?
그쵸? 그러면은 자 아까 제가 뭐 하려고 그랬어요. 외상 매출금은 10만 원 있는데 1,000원은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99,000원만 회수될 거예요. 라고 하는 거 정확히 표현됐어요? 안 됐어요? 아까는 직접 외상 매출금을 까면 이게 그냥 99,000원 됐다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대변에다가 이렇게 대선 충당금이라는 자산 마이너스 계정을 만들어 놓으면 직접 안 까고 외상 매출금 직접 까지 않고 간접적으로 이렇게 새로운 계정을 만들어서 얘를 짝 지어주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돼가지고 99,000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회수 가능가액이 되는 거죠. 여러분은 재무상태표에서 만약에 이런 재무상태표를 봤다. 대선 충당금이 달린 대선 충당 저기 뭐 재무상태표를 봤다. 그럼 여러분이 이제 회계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읽는 거예요? 이거는 채권이 10만 원이 있는데 그 중에 1,000원은 떼일 것 같아서 빼주고 실제로 회수가 가능한 거는 99,000원이구나. 이렇게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좀 돌아서 왔지만 기말에 평가를 하잖아요. 채권의 평가라 그래요. 그거를 채권의 평가 또는 회수 가능성의 평가를 해서 못 받을 것 같은 거는 이렇게 차변의 대선 상각비, 대변의 대선 충당금. 이게 이제 채권별로 하는 겁니다. 외상 매출금 따로, 미수금 따로, 과들어옴 따로, 대여금 따로 해요. 따로. 지금 외상 매출금에 대한 거죠. 외상 매출금 1,000원은 못 받을 것 같아요를 직접 안 까고 어떻게 한다? 대선 충당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쓴다라는 거예요. 그랬다가 실제 대선이 발생했어요. 만약에 2월 달 봤더니 뭐 어? 역시나 파산해서 돈을 못 받아. 안 준대. 그때는 외상 매출금 깔 수 있죠. 그때는 까야 되잖아. 실제 대선이 발생했으니까. 까고 그때 비용 처리하지 않고 이미 했잖아요. 비용 처리. 그래서 못 받을 거 이미 다 손실 잡았죠. 미리 땡겨서 잡았잖아. 못 받을 것 같은 거를 작년에 잡아버렸다고. 그러니까 이때 비용 처리하는 게 아니라 이때는 대손 충당금 있죠. 대손 충당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자산 마이너스 계정 요거를 이렇게 감소시키는 거예요. 그래 그럴 줄 알았어 그러면서 매칭을 시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대선 충당금에 처음 등장에 조금 당황을 하세요. 보통 이게 무슨 계정이지? 성격에 대해서. 근데 이거는 앞으로 이 자산 마이너스, 부채 마이너스에 대한 계정 과목 몇 개 더 나오거든요. 하다 보면 이게 자연스럽게 이제 녹아드는데 지금은 요 흐름보다 사실 이게 지금 이게 뭐야 생뚱맞게 이렇게 돼서 조금 어려운데 괜찮아요.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이게 하는 뭐다? 취지가 뭐다? 대손이 발생할 것 같은 거를 미리 평가해서 비용 잡고 실제 발생했을 때 대손 충당금을 까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그럼 이제 얘기는 다 된 거예요. 이게 끝이에요. 대손에게는 이게 끝이야. 끝인데 이제 뭘 하냐면요. 조금 구체적으로 그럼 평가할 때 이 금액을 어떻게 구할 건데, 그렇죠? 그 얘기하고 이제 확정될 때 요 분기하고 요거 몇 개만 더 조금 살만 붙이면 되거든요. 이게 다예요. 단데 살만 붙일 거예요. 그래서 어 크게 두 덩어리 하나 더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한 덩어리가 더 있는데 크게 요거를 첫 번째 파트 해가지고 대손 추정 회계 처리 대손 추정 회계 처리를 한번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두 번째는요. 이거는 대손이 확정됐다 그래요. 확정 시 회계 처리. 그래서 두 가지로 좀 나눠서 회계 처리를 볼 거예요. 첫 번째 대선 추정 회계 처리. 두 번째 대선 확정 시 회계 처리. 대선 추정은 언제 한다? 주말에. 그 다음에 대선 확정은 아무 때나 이 중에 대선이 진짜 발생했을 때 대선 발생 시 확정 시 말입니다. 됐나요?
이거 좀 지워도 될까요? 이제 쓰세요. 자, 그래서 책에도 보시면요. 거기 27페이지 보시면 27페이지 가운데 1번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개손 추정의 회계처리라고 돼 있죠. 개손 추정의 회계처리. 개손 추정의 회계처리. 첫 번째, 대손 추정의 회계처리. 지금 무슨 단어가 나왔어요? 대손 앞에서 했고, 이건 뭐예요? 추정이란 단어가 나왔죠. 추정. 이거는 뭐예요? 예상이죠. 예상해 본다는 거죠. 추정, 예상 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손은 예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 뭐 잠깐 했던 거 있었는데 재무 상태표나 재무제표는 추정치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네? 들어간다 그랬어요, 제가? 재무 상태표는 추정치를 반영한다, 안 한다? 들어가요? 이거 들어간다니까? 이거? 요거부터 확인해 볼까요? 안 들어간다고는 안 했는데 나중에 합시다라고 했지? 우리 거기 312페이지 보세요. 312페이지. 312페이지. 큰 책입니다. 312페이지 보세요. 문제 4번 보세요. 우리가 이게 문제 4번 재무제표 정보의 특성과 한계에 대한 설명해가지고 제가 설명하면서 보기 3번은 몰라요 아직 그랬죠? 대선 회계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거기 보기 3번 보세요. 재무제표는 추정에 의한 책정치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추정을 합니다. 이렇게 대손을 추정을 해요. 실제 발생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대손 아까 1,000원. 아직 실제 발생한 거 아니죠? 근데 못 받을 것 같은 거에 얼마 되는지 지금 추정을 해야 된다니까? 내 외상 매출금 중에 이놈이 돈을 줄지 안 줄지 판단해야 되는 게 지금 추정이잖아요. 그렇죠? 그건 아직 안 준 건 아니야. 근데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추정해야 된다니까? 예상해야 된다니까요? 추정치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는 거예요. 재무상태표도 추정치가 들어갑니다. 예상을 가 들어가요. 안 들어갈 것 같지만 들어가고 대신에 그거를 잘 추정해야 돼요. 잘. 최선의 추정치라 그러는데 잘 추정해야 돼. 대충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럼 이제 어떻게 잘 추정하는지를 배우겠죠? 어떻게 하는지 그걸 배워봅시다. 자, 그래서 추정치가 들어간다라는 거 봤고요. 그 다음에 이거 회계처리 그럼 언제 한다? 언제 한다 이거? 언제 할까요? 언제 추정해요? 그렇죠. 기말에 하는 거예요. 기말에 결산할 때. 12월 31일에. 12월 31일에 하는 거예요. 기말에 결산할 때. 그러니까 지금 하는 거는 뭐다? 결산 분계예요. 여러분 앞으로 결산 분계를 계속 배울 거예요. 결산 분계를 지금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12월 31일 날 추정하면서 어떻게 하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우리 결산 절차에 딱 들어가면 여러 가지 결산 절차 중에 수취채권, 즉 외상매출금 받으러 온 미수금, 대여금을 갖다 놓고 거래처 리스트를 쫙 갖다 놓고 이 중에서 이거 뭐가 좀 파산된 놈이 없는지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죠. 일일이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봐가지고 너 돈 줄 거야 안 줄 거야 줄 거야 안 줄 거야 전화해가지고 확인해 보는 걸 왜 개별법이라고 그러거든요. 개별법. 그게 제일 정확하겠죠.
근데 그건 시험에서는 안 다뤄요. 그거는 너무 이제 다루기 어렵고 개별법은 실무적으로도 적용이 사실 조금 거래처가 많을 때는 어렵고 시험에서도 안 다룹니다. 그러면 개별법이 아니면 어, 요거부터 적어야겠다. 1번. 대손을 예상해야겠죠, 일단. 이게 핵심이잖아. 그럼 추정. 대손 예상이 걸 추정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대손을 예상하는 방법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하나하나 살펴보는 게 개별법이고요. 어, 제일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거는요. 채권 잔액 비례법이라는 거예요. 채권 잔액 비례법. 채권 잔액 비례법. 그거는 채권 잔액 비례법은 거기 있죠? 어떻게 돼 있어요? 기말 채권 잔액에다가 뭘 곱한다? 대선 설정률을 그냥 딱 곱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내가 장사를 한 10년 해보니까 이 업종에서 한 10년 해보니까 뭐 힘들게 개별적으로 이렇게 파악할 필요도 없이 대충 내 채권 잔액에 한 1%, 2%라고 합시다. 2%는 못 받더라라는 경험치가 있겠죠. 내가 장사를 해보니까 뭐 힘들게 할 것 없이 이래나 저래나 그냥 엎어치나 매치나 그냥 2%는 대손이 발생하더라라는 경험률이 있겠죠. 그럼 그거 쓰면 되겠네, 그냥. 편하게. 어렵게 안 하고. 그렇죠?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냥.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 설정률이라는 거는요, 주어지는 거예요. 1%, 2% 이렇게 주어지는데, 일반적으로 경험치를 써요. 내가 이 업종의 이 바닥에서 이 지역에서 하다 보니까 한 2%는 못 받더라. 그러면 그 2% 그냥 채권 잔액, 내가 채권이 올해 채권 잔액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다. 100만 원이다. 그럼 2%인 2만 원은 못 받게 되는 거고, 다음에 채권 잔액이 뭐 200만 원 됐어요. 그러면 2%인 한 4만 원은 못 받을 것 같다라고 예상하는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나름 합리적이죠. 비용이 그렇게 많이 안 들잖아. 하는 이 노력이 많이 안 들잖아요. 그렇죠? 경험률로 하는 거. 이게 채권 잔액 비례법이에요. 쉽죠? 그렇게 예상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거의 항상 이렇게 시험에 나왔는데 이것만 나오니까 너무 너무 심심해. 이것만 주구장 대선 문제는 무조건 나오거든요. 무조건 한 문제 이상 나오거든요. 근데 이것만 나오니까 너무 심심해. 매번 똑같이 내니까 너무 심심한 거예요. 그래서 실무적으로 조금 더 다듬어서 쓰는 방법을 또 내기 시작했어요. 그게 연령 분석법이에요. 요 채권 잔액 비례법은 딱 봐도 조금 러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무적으로 사실 연령 분석법을 더 많이 씁니다. 연령 분석법은 뭐냐면요. 채권 잔액 비례법을 조금 섬세하게 하는 거에 불과해요. 어떤 거냐면 일단 적어볼게요. 기말 채권 연령별 잔액 있죠. 기말 채권의 연령별 잔액에다가 어, 연령별 각 설정률을 곱해요. 설정률을 곱하는데 이, 이 연령별 잔액이 층이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각 층의 연령별 잔액의 설정 곱한 거를 다 더하는 거예요. 이렇게 놓으면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요. 일단 연령이 뭐냐면요. 채권의 연령. 이거 age, 영어로 age거든요. 나이. 채권의 나이는 뭐예요? 채권은 언제 나이가 들어요? 발생한 순간부터 나이가 들죠. 하루 이틀 들잖아요. 채권을 나이로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예요. 우리 나이가 사람도 그쵸? 10살까지, 20살까지 잠시 하잖아요. 그쵸? 채권도 마찬가지로 생긴 후부터 30일 된 채권, 60일 된 채권, 90일 된 채권, 오래된 120일 된 채권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죠. 그럼 채권을 연령별로 쪼개 이렇게. 그런다면 어떻게 해요? 젊은 채권 있죠? 비교적 젊은 채권. 어제 막 발생한 채권은 대손 발생률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낮겠죠, 상대적으로. 근데 이게 채권이 이제 막 발생한 지 1년 됐어. 1년 동안 아직 돈이 안 들어오고 있어. 그런 채권은 대손 발생률이 높아요, 안 높아요? 상대적으로 높겠죠. 그러니까 얘네를 이렇게 쪼개가지고
각기 다른 설정률을 곱해서 걔네를 다 더하는 거예요. 그걸 해볼게요. 322페이지 보세요. 우리 그 요 큰 교재 322페이지 기출문제 나온 게 있거든요. 322페이지 이게 이제 기출문제로 나왔던 내용인데 지금 유형별 연습 문제 들어갔어요. 24번 보세요. 24번. 24번. 거기 보시면 다음은 뭐라고 돼 있어요. 기말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추정을 위한 연령 분석 현황이다. 수정 분계 전에 대손 충당금 잔액이 5만 원인 경우 손익계산서에 계산될 대손 상각비는 얼마인가 물어봤는데 뒷부분 요거 정확히 이 계산하는 거는 지금 아직 못 하고요. 일단 추정액이 얼마인지는 할 수 있어요. 예상액이 얼마인지는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30일 이내. 그다음에 30일에서 60일, 30일에서 60일, 60일에서 90일, 90일 초과, 91일 이후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채권이 총 얼마 있는데 총 얼마예요 이거? 77만 원 있는 거죠. 외상 매출금은 77만 원 있는데 요거를 연령별로 지금 쪼갠 거예요. 젊은 놈, 그 다음 젊은 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쪼갠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 각각의 채권 잔액이 여기는 45만 원이 있고 그쵸? 30일에서 60일 조금 더 늙은 놈은 17만 원이 있고 조금 더 된 놈은 10만 원이 있고 그쵸? 그 다음에는 5만 원은 지금 아주 지금 많이 됐어요. 그쵸? 이거 다 더해가지고 얼마라는 거예요? 77만 원이라는 거죠? 그러면 각각의 채권별로 설정률을 좀 달리 적용해보자라는 거예요. 그쵸? 젊은 애는 이제 막 생긴 애는 1%의 대손율을 설정하고 그쵸? 그 다음은 10%의 대손 설정률, 그 다음은 30%, 그 다음엔 50%.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다 곱하면 돼요 이렇게. 뭐가 어려워. 곱해가지고 나오겠죠 이거. 이거 얼마예요? 45만 원에 4,500원인가? 4,500원? 그 다음에 17만 원에 10%는 17,000원? 그쵸? 10만 원에 30%는 3만 원. 5만 원에 50%는 25,000원. 이거 뭐 하라는 거예요? 합계 내라는 거지 그냥. 그럼 되겠죠? 얼마예요 이거 합계 내면? 5만 5천 원, 6만 7만 2천 원, 7만 6,500원? 이게 뭐예요 이게? 77만 원의 채권에 대한 그쵸? 보다 대손 예상액인 거예요. 되셨어요? 올해 우리 채권은 예상 매출금은 77만 원이 있는데 그 중에서 7만 6,500원은 보다 못 받을 것 같아요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지금 대선 예상한 거잖아. 지금 이걸로 연령 분석법으로 되셨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머지 문제 다 똑같습니다. 연령 분석법 하실 수 있겠죠? 최근엔 여기가 나와요. 그렇죠? 그럼 대선 예상액 하는 거 우리가 봤어요. 대선 예상액을 설정을 구했어. 그 다음에 뭐 하냐는 거지 이제. 그 다음에 대선 예상액을 구했어. 어떻게든 대선이 발생할 금액을 구했어요.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그렇죠. 회계 처리해야지 이제. 회계 처리할 줄 알아요. 회계 처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요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요거 일단 글럼부터 적어줄게요. 대손 예상액만큼 대손 상금을 쌓아라. 요게 결론이에요. 대손 예상액만큼 뭘 쌓아라? 대손 충당금을 쌓아줘야 돼요. 대손 예상액이 그러니까 대손 충당금 잔액이 대손 예상액이 되도록 대손 충당금을 쌓아줘야 돼요. 분계는 어떻게 하냐면 얘는 이렇게 돼요. 그래서 기말 분계는 10월 31일은 해변에
대손삼각비 다음에 대변에 대손 충당금 그런 붕괴가 등장합니다. 얘가 12월 31일 결산 붕괴로 이런 모양으로 등장을 해요. 아직까지 뭐가 뭔지 모르겠죠. 설명 더 해볼게요. 대손 예상액만큼 대손 충당금을 쌓아주면 되는데 거기 뭐 시기 있는데 그것도 좀 적어볼게요. 그러면 뭐냐? 대손 충당금 추가 설정액은 대손 예상액에서 설정 전 잔액을 빼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설정이라 그랬죠. 설정이라는 말은요. 좀 이게 말이 어려서 그렇지 이거 초등학생도 할 수 있어요. 진짜 제가 나중에 확실히 보여드릴게요. 보고 싶다는 거. 설정이란 말이 같은 말이 보충이라는 말도 있고요. 전입이라는 말도 있어요. 일단 적어두세요. 이 말이 어려워서 더 힘들어 하시더라고. 말 단어가 어려워서 힘들어 하시는 거지. 이게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설정이라는 말과 보충이라는 말과 전입이라는 말 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런 말들이 막 툭툭 튀어나오니까 여러분이 이게 헷갈려서 이게 어려워서 그런 거지. 사실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추가 설정액은 보충한다, 뭐 전입한다 같은 말인데 어쨌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간단하게 무슨 예를 드는 게 제일 나아요. 여러분 욕조에 만약에 내가 1,000원만큼 물을 채우고 싶어요. 1,000원. 내가 원하는 최종 욕조에 물 채우고 싶은 양은 1,000원이야. 1,000원. 근데 욕조에 물이 하나도 없네? 아예? 그럼 얼마를 들이부어야 돼요? 1,000원치 들이부어야 되죠. 근데 내가 원하는 양이 1,000원이야. 근데 욕조에 물이 700원만큼 있네? 그럼 얼마를 더 들이부어야 돼요? 1,100원 더 들이부으면 되겠죠? 내가 욕조에 내가 원하는 양이 1,000원인데 욕조에 물이 1,200원치가 있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200원 덜어 내면 되겠죠? 그게 다예요. 어. 이게 다라니까? 그거를 이제 말로 이렇게 어렵게 설명하는 거야. 대손 내가 원하는 만큼이 뭐예요? 대손 예상액이에요. 내가 원하는 만큼. 결과적으로 대손 충당금 잔액이 내가 원하는 양인 대손 예상액만큼 되면 되는데 대손 충당금을 추가 설정할 것, 즉 이거 추가 설정할 거는요. 내가 원하는 1,000원에서 설정된 대손 충당금이 빵이면 얼마 더 들이부어야 된다는 거예요. 1,000원 더 들이붓는 거고. 내가 1,000원 원하는데 설정 전에 충당금 잔액이 700원 있어. 그럼 추가 설정액은 얼마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300원만 더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다라니까?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뭐가 어려워? 하나도 안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는 직접 그 뒤에 다음 장 보시면 28페이지 있죠? 28페이지. 거기 28페이지에 있는 거 가지고 어 거기 사례 가지고 한번 직접 한번 해볼게요. 사례를 가지고 볼게요. 오케이. 자, 결산일 현재는 외상 매출금 잔액이 1,000원이에요. 그렇죠? 외상 매출금 잔액은 1,000원이고 결산일 현재라는 말은 지금 언제예요? 12월인 거죠? 12월 31일? 12... 잔액이 얼마다? 10만 원? 10만 원이고 대손율을 얼마로 한대요? 1%? 대손율은 1%로 한대요. 그러면 외상 매출금 잔액 주어졌죠?
대선이 발생할 것 같은 금액이 1% 주어졌죠. 그럼 대선 예상액 첫 번째 우리 뭐 하면 돼요? 대선 예상액 구해야겠죠? 채권 잔액 비례법으로 하면 되겠네. 그렇죠? 대선 예상액을 어떻게 구해요? 10만 원에 그렇죠? 1% 곱하면 되지 그냥. 그렇죠? 이게 못 받을 것 같은 돈인 거잖아요. 그렇죠? 얼마라는 거예요? 1,000원에 뭐예요? 대선 예상액이 구해졌죠? 1,000원에 대선 예상액이 구해졌죠? 그럼 이제 뭐 하면 돼요? 내가 대선 충당금 잔액을 기말 대선 충당금 잔액을 1,000원으로 맞춰주면 되는 거야. 어? 기말 대선 예상액만큼 뭐하라? 대선 충당금을 쌓아라. 기말 대선 충당금 잔액을 1,000원에 맞춰주면 돼요. 그러면 설정 전에 얼마가 있는지만 알면 되겠죠? 거기 밑에 보시면 사례가 있죠? 두 번째 회계처리인데 첫 번째 케이스 그렇죠? 설정 전 충당금 잔액 첫 설정 전 대선 충당금이 설정 전에 대선 충당금이 얼마 있을 경우 없어 빵원 없어 하나도 없어. 그러면 얼마를 더 써야 되는 거예요? 얼마가 모자라요? 내가 원하는 건 1,000원인데 대선 충당금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1,000원 다 써야겠죠? 다 써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대변에 대선 충당금 1,000원 하변에 대선 삼각비 1,000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대선 충당 잔액이 얼마가 돼요? 1,000원이 되죠? 또 보여드릴까? 이거 보여드릴게요. 여기다가 대선 충당 뽑아서 여기다 하기 좀 대선 충당금 잔액이 빵원이었다가 이거 하게 되면 얼마가 돼요? 1,000원이 되죠? 그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 대선 설정 전에 대선 충당금 잔액이 얼마가 있대요? 700원? 700원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거 얼만데? 1,000원. 있는 건 얼만데? 700원. 얼마만 더 써주면 돼요? 300원. 어려워. 그렇죠? 100원만 더 해주면 돼요. 대선 충당금 얼마? 300원. 그리고 그럼 대선 상각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퀴즈. 이거 한 다음에 2번 분기 한 다음에 대선 충당금 잔액 얼마가 돼요? 얼마가 돼요? 얼마? 2번 분기 한 다음에 대선 충당금 잔액 1,000원이지. 아이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요. 어떻게 된 거냐면 자, 1번 분기 대선 충당금이에요. 대선 충당금 T계정. 대선 충당금 T계정인데 1번 분기는요. 지금 1번 분기 하기 전에 요거 충당금 잔액 0이었는데 대선 충당금을 1,000원을 넣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얘가? 대변에 대선 충당금이 12월 30일 이렇게 1,000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1번 1,000원 됐죠? 그다음에 2번 분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2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2월 설정 전에 얘가 얼마가 있었다? 700원. 그렇죠? 700원이 있었죠? 700원이 있는 상태에서 12월 31일에 지금 얼마 더 추가한 거예요. 이거 1,000원 맞추려고 300원 더 추가한 거예요. 얼마가 돼요? 1,000원이지. 지금 이거 만들려고 하는 거라니까요. 내가 원하는 건 항상 대선 예상액이에요. 1,000원을 맞추기 위해서 얼마나 더 넣어주냐는 거죠. 설정 전 대선 충당금 잔액이 1,200원이래요. 1,200원. 이런 경우는 보통 잘 안 나와요. 안 나오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거의 시험은 1번, 2번에서 나오지만 이런 경우는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넘쳐 있죠, 지금. 넘쳐 있죠. 그러면 어떻게 덜어내야 되죠? 덜어내야 되잖아. 대선 충당금이 어디로 와야 돼요? 차변, 대변. 반대쪽에 오면 돼요. 감소. 대선 충당금은 대변에서 증가하고 차변에서 감소하거든요. 그러니까 반대쪽에 적으면 돼요. 대선 충당금 이건 감소예요. 얼마만큼 감소하면 돼요? 200원. 그리고 대선 삼각비 적으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비용 마이너스로 안 하고요. 대선 충당금 환입이라는 또 수익 계정을 적어요. 그러니까 비용의 감소인데 어쨌든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어쨌든
대손 충당금이 차변에 온다. 이것만 알면 돼요. 대손 충당금 환입인데 요 계정은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대손 충당금이 넘쳤으니까 지금 까주는구나.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 만든다? 1,000원 만든다. 그것만 알고 있으면 돼. 쉽죠? 아니 내가 대손 예상액만 구하면 이거가 대손 충당금 잔액이 요게 되도록 대손 충당금을 넣어주거나 빼주면 된다니까. 그러면 다 됐죠? 그러면 요게 이제 여기까지 아셔야 돼.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의 표시 방법이죠. 이걸 좀 지워야겠다. 재무상태표의 표시 방법. 아니다. 뭐를. 재무상태표의 표시 방법은요. 자, 보세요. 부분 재무상태표를 그리면 이게 외상 매출금은 얼마예요? 외상 매출금은 10만 원, 10만 원이죠. 10만 원이고요. 대손 충당금으로 직접 안 깎고 대손 충당금을 이렇게 쌓았잖아요. 어떠한 케이스가 되건 1번이든 2번이든 3번이든 대손 충당금을 1,000원으로 맞춰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밑에 대손 충당금, 이게 자산 마이너스라 그랬죠? 이거 자산 마이너스. 외상 매출금의 마이너스예요. 여기가 얼마가 돼야 되는 거예요? 1,000원 이렇게 마이너스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돼서 보여지는 99,000원 이렇게 되고, 요거를 잃는 거는 기말 채권의 잔액은 10만 원이고 못 받을 것 같은 돈, 대손이 예상되는 금액은 1,000원이고 그래서 회수 가능가액은 99,000원입니다 라고 잃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보세요. 기말 대손 충당금은 항상 뭐랑 같다? 대손 예상액이랑 같은 거예요. 항상 대손 예상액이라. 그러니까 대손 예상액이 되도록 대손 충당금을 쌓아주고 까주고 하는 과정이 결산분계인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다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기말에는 뭐 한다? 대손 추정을 합니다. 기말에 하는 거예요. 대손 추정을 해요. 추정. 이 추정을 할 때 대손 예상액을 구한다는 건데 이 대손 예상액을 구할 때 개별법도 있고 채권잔액 비례법도 있고 연령분석법도 있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 개가 시험에 나오는데 채권잔액 비례법은 간단해요. 그냥 채권잔액에다가 지금 뭐 혈정률 주어지면 곱하면 되는 거고요. 연령분석법도 아까 해봤죠? 그래서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해지죠? 대손 예상액이 구해지면 대손 예상액이 결과적으로 대손 예상액이 대손 충당금에 이렇게 표시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근데 설정 전에 얼마가 있는지를 봐서 모자란 만큼 채워주거나 덜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분계로. 보통 채워줘요. 이렇게 이런 분계로.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거기 확인만 해볼게요. 거기 재무상태표 표시 방법 28페이지. 대손 충당금은 채권의 차감적 평가 계정. 요거 말이 나왔네. 이게 제가 자산 마이너스라고 썼는데 이거를 어려운 말로 하면 차감적 평가 계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산 마이너스. 똑같은 말이에요. 자산에서 마이너스 해준다는 게 뭐예요? 차감이죠? 빼줘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평가해주는 거예요. 우리 지금 외상매출금 평가했잖아. 10만 원을 99,000원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빼주면서 평가해준 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말로 차감적 평가 계정이고 자산 마이너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대손 충당금은 채권의 차감적 평가 계정으로 재무상태표에는 채권에서 차감하는 형식, 빼주는 형식으로 공시한다. 예를 들어 외상매출금의 기말잔액이 10만 원이고 대손 예상액이 1,000원인 경우에 재무상태표는 아래와 같이 표시된다. 이때 99,000원을 뭐라 그런다? 요거는 회수 가능액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회수 가능액. 10만 원이 있지만 1,000원은 못 받을 것 같으니까 99,000원만 회수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 이것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대손 충당금 잔액은 결과적으로는 항상 대손 예상액만큼 되는 거예요. 그거 만들어주기 위한 분계예요. 이거는
그렇죠? 모자라면 채워놓고 남으면 덜어주고. 있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다 됐어요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우리 뭐예요? 두 번째가 대손해 발생, 대손해 확정 시효 개철이죠. 그거는요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